30분이도 끝냅시다. 30분이면 끝냅시다. 수업 길이, 영상 길이가 30분 이내가 나와요. 자, 구리판의 가열 실험, 그리고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 실험. 두 개 자주 나오니까 쌤이 여기 넣었겠죠. 자, 구리판을 가열하면 색이 변해요. 근데 한 번만 변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변해요. 자, 그래서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에 겉 불꽃에 넣습니다. 처음은 이제 불꽃에 넣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겉 불꽃에 넣습니다. 두 번째, 얘가 색이 변하거든요. 그럼 꺼내 색을 확인해. 자, 세 번째, 다시 넣습니다. 어디에? 속불꽃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색이 변해요. 다시 색이 변한대. 그래서 꺼내 색을 확인해. 이게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리판의 가열 실험이에요. 자, 구리판을 가열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자, 1과정 이후, 첫 번째 과정 이후 붉은색의 구리판이 검은색으로 변하였다. 자, 붉은색의 구리판이 검은색으로 변하였다라고 하면서 옆에 화학 반응식이 하나 적혀 있죠. 뭐겠어요? 산화환원 반응이다. 화학 반응식을 왜 적어놨겠어?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자, 봅시다. 1과정 이후 붉은색의 구리판이 검은색으로 변했다라고 했으니까 구리는 붉은색이다. 자, 그럼 구리판은 무슨 색이다? 검은색이다. 자, 3과정 이후 검은색의 구리판이 다시 붉게 변했다. 검은색의 구리판이 다시 붉은색으로 변했다. 내가 왜 적어놨겠어?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적어놨겠죠? 자, 구리판 가열 실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화환원 반응을 살펴봅시다. 자, 겉불꽃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냐? 자, 겉불꽃은 산소가 풍부해요. 그래서 구리나 산소가 뜨거운 열, 즉 열 에너지에 의해서 산화됩니다. 그래서 산화구리 2가 됩니다. 뒤에 왜 2가 붙었을까요? 왜 2라고 하는 녀석이 붙었을까요? 구리가 지금 2+의 이온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양이온이 됐다. 구리가 양이온인데 전하량이 2다. 그래서 2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몰트에서 이동한 전자의 수로 설명하고 있어요. 산소의 수로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전자의 수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구리에서 두 개의 전자가 빠져나가겠네. 그쵸? 지금 이건 뭔 말? 두 개의 전자가 빠져나갔다. 전자 두 개를 잃었다. 근데 구리가 몇 개야? 두 개네. 그러면은 2 곱하기 2. 구리에서 전자 4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그 4개의 전자 누가 먹었다? 산소가 냠냠하면서 먹었다. 산소가 4개의 전자를 흡수했다. 자, 구리는 뭐 됐어요? 구리는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환원됐... 누구야? 환원 누구야? 산화되었어요. 왜? 전자를 잃었잖아. 구리는 산화됐습니다. 자, 산소는 뭐 됐어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었습니다. 자, 속불꽃에서 변화를 봅시다. 이제 속불꽃은 산소가 부족해요. 왜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어. 뭐 한번 전공서를 찾아봤는데 이러한 이유로 산소가 부족하다를 되게 길게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까먹었습니다. 자, 속불꽃 속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서 알코올, 메틸 알코올이나 에틸 알코올 같은 알코올들이 불완전 연소를 하는 바람에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근데 앞에서 일산화탄소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주변에서 산소를 빼앗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물질이다. 강력한 환원제로 작용한다 라고 했어요. 즉 일산화탄소가 산화구리에 있는 산소를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산화된 거야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산화되었고요. 산화구리는 환원되었습니다. 자, 겉불꽃에서 구리판은 산소를 얻어서 검은색의 산화구리로 산화되었어요.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었어요. 또는 구리판만 얘기한다면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었어요. 구리는 산화됐어요. 이름부터가 산화된 구리잖아요. 그렇죠? 산화된 구리예요. 근데 속불꽃에서 산화된 구리,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구리가 돼요. 산화구리에서 산화가 빠진 뭐예요? 구리 아니야? 산화철에서 산화가 빠진 뭐예요? 철 아니야? 산화가 빠지면은 환원된 거네.
그럼 산화가 늘어나면요. 1산화였는데 2산화가 됐네. 산화된 거네요. 이름에 산화가 붙거나 산화의 수가 늘어나면은 산화된 거네. 붉은색 우리로 환원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가요? 어렵다. 나 이해 안 돼요. 설명 다시 해주세요. 영상 보세요. 자,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 실험. 얘는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실험이 까다로워요. 반응이 까다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험이 까다로워요. 준비하기가 어려워. 자, 시험관도 준비해야 돼. 시험관에 꽂을 고무 튜브도 준비해야 돼. 마개에다가 탄소가루에다가 복잡합니다. 기타 이제 실험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생략할게요. 자, 시험관에다가 검은색의 산화구리와 검은색의 탄소가루 둘 다 검은색이에요. 둘 다 검은색이에요. 탄소, 숯 생각하면 돼요. 검은색이에요. 자, 둘 다 검은색인데 얘를 마개를 띄운 시험관에 넣고 가열했더니 색이 변했대.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발생했고요. 발생한 기체를 석회수가 담긴 비커에 갖다 댔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변했어요. 하얗게 변했어요. 근데 석회수가 뿌옇게 변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냐? 이산화탄소가 검출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펴봅시다. 시험관에서 나타나는 화학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산화구리가 탄소 원자 하나랑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산소를 잃고 산화구리는 구리가, 탄소는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면서 관을 따라 이동해요. 어디로? 비커 속으로 이동해. 비커 속에는 석회수가 담겨 있는데 석회수는 수산화칼슘이 물에 녹은 상태예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물에 녹은 수산화칼슘은 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앙금을 생성하고 침전돼요. 굳이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근데 이 탄산칼슘은 흰색이에요. 여러분들 보이는 이거 분필 있죠? 탄산칼슘입니다. 흰색이에요. 그리고 물이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 뿌옇게 된다니. 뿌옇게 되는 거. 지금 탄산칼슘, 즉 이산화탄소가 검출되었다. 근데 우리 이거 얘기 안 할 거야. 얘는 산화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만 얘기할 겁니다. 자,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에서 지금 촛불컷에서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관이라고 붙여주세요. 자, 시험관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산화구리에서 산소가 빠져나가. 몇 개 빠져나갔어? 산화구리 1개, 근데 산화구리가 2개. 그럼 2개의 산소가 빠져나갔네. 자, 산소가 2개 감소했어. 산화구리는. 그럼 산화구리는 환원되었네요. 붉은색의 구리로 환원되었다. 자, 탄소는 어떻게 됐어?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 즉 산화되었네요. 산화되었네요. 자, 시험관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석회수 속에 있는 수산화칼슘과 반응해서 뿌옇게 됩니다. 하얀색의 탄산칼슘을 만들어내요. 산화하는 반응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가 본론입니다. 본론. 사실상 이거 얘기하려고 앞에 있는 뭐 산소니 전자니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여기 부분들이 가장 난해해요.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외우시면 돼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또는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금속과 이온 결합 물질 수용액에서 산화하는 반응이라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금속이 더 쉽게 반응하는가. 다시 말해서 누가 양이온으로 존재하는가. 딱 한 문장으로 드리면 누가 양이온으로 존재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수용액 속에서 누군가는 금속, 즉 그냥 기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상태로 존재할 거고요. 누군가는 양이온의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2개의 금속이 있다면. 그럼 둘 중에 누가 양이온으로 존재하는지 어떻게 결정되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질산 은과 구리의 반응. 그럼 간단히 말해서 은과 구리 중 누가 세냐? 질산 은과 구리의 반응. 얘는
지금 저기 길게 적혀 있어요. 화학 반응식이. 근데 실제로 작용하는 애들만 따로 적어주면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은이온과 내가 수용기에 넣은 구리가 반응을 해요. 너 은이온으로 있지 마, 이온으로 있지 마. 구리가 전자를 강제적으로 주고 맙니다. 전자를 준다고. 누가 누구한테? 구리가 은이온한테 전자를 줘요. 그럼 어떻게 돼? 은은 이온에서 반강제적으로 아니지 강제적으로 금속이 됩니다. 전자를 얻었어요. 구리는 어떻게 돼요? 전자 두 개를 주고 이온이 됩니다. 얘는 이온이 됐어요.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한 점이 뭐예요? 자, 이거 화학 반응식인데 다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이상할까요? 이상한 점. 내가 전자 두 개 이동한다 했는데 왜 숫자가 안 맞죠? 전자 두 개 이동하면은 전자 두 개 이동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린 녀석이잖아요. 근데 얘가 전자 두 개를 줬다면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음이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음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음이온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은이온 플러스 1이 전자 한 개를 받고 0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자 한 개 또 누가 받냐? 다른 은이온이 받습니다. 즉, 두 개의 은이온이 반응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왼쪽에 적혀있는 이온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랑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자, 반응 전에 전하량을 생각해봅시다. 무슨 의미냐? 이온 위에 적혀있는 여기 숫자 합. 자, 반응물에서 이온의 전하량은 얼마예요? 플러스 1이 두 개 있어요. 이 플러스 2네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 플러스 2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얼마예요? 플러스 2예요. 즉, 반응 전과 반응 후에서 이온들의 전하량은 전부 같아야 돼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유식한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나요? 영상엔 보일 겁니다. 안 보이면 쌤이 말로 말해줄게. 어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 얘기하세요. 자, 이것을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반응 전이랑 후에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유지되기 위해서 구리가 두 개랑 구리가 2 플러스라면은 은 플러스 은 이온들이 두 개 반응한다. 자, 그래서 이온수는 여기서 두 개가 감소하네. 은이온은 감소하는데 몇 개 감소했어? 두 개 감소했어. 구리온은 증가했는데 몇 개 증가했어? 한 개 증가했어. 두 개 감소하고 한 개 늘어나면 전체 이온 중에서 두 개 감소하고 한 개 늘어나면 결과는 마이너스 1, 즉 이온수는 감소합니다. 전체 이온수는 감소해요. 물론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온수 변화 없어요. 그래서 쌤은 얘를 얘는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경꾼 이온이다라고 하는데 외우기 어려워하는 애들을 위해서 쌤이 그냥 기억이라고 합니다. 쌍기억 두 개, 기억. 구경꾼, 기억. 구경꾼 이온. 음이온은 변화가 없어요. 음이온은 어떤 반응에서도 지금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자, 누가 더 세요 여기서? 자,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누가 센 거예요? 즉, 누가 양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화학 반응을 봐봐요. 누가 양이온으로 존재해? 구리가 존재해. 즉, 이 그림, 이 실험에서 구리랑 은 중에서 누가 세? 구리가 세. 결론인 거예요. 구리가 세. 구리랑 은이 있으면 구리가 은한테 전자를 주고 자신은 이온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잃었네. 즉, 구리랑 은이 있으면 구리는 산화되고 은은 환원된다. 구리는 양이온이 되고 이온은 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번 끝났으니까 2번으로 넘어갈게요.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 하지만 영원한 건 절대 없다는 철학자의 말이 맞듯이 구리랑 아연이 반응했을 때는 다릅니다. 봅시다. 황산구리 수용액 속에서 구리는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아연은 현재 금속의 상태로 존재해요. 자, 그런데 반응이 일어났더니 구리는 금속으로 돌아오고 아연은 이온이 돼버리네요. 즉 아연에서 구리로 전자가 이동했네요. 전하량은 굳이 따로 세지 않겠습니다. 2 플러스 2 플러스니까 누가 봐도 같지요. 네, 한번 이동하는 이온의 수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왼쪽은 감소한 거고 오른쪽은 늘어난 거예요. 즉 구리 이온의 수는 1개 감소했어요. 자, 아연 이온의 수는 1개 늘어났어요. 자, 구리 이온은 1개 감소했고 아연 이온은 1개 증가했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0이네요. 이온수 변화 없습니다. 앞에는 이온수가 변했고 이번엔 이온수가 변하지 않네요. 차이점은 뭘까요? 왜 이온수가 변하고 이온수가 변하지 않을까요? 차이점이 도대체 뭐길래?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온수가 변하지 않았을까요? 얘는 왜 변하지 않았고 쟤는 왜 변했나요? 자, 둘 다 여기서 2 플러스예요. 구리 이온, 아연 이온 둘 다 2 플러스예요. 자, 은 이온은 무슨 플러스? 얘는 그냥 플러스. 즉 금속이 반응할 때 이온의 전하량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온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결론만 좀 보고 갈게요. 자, 구리랑 아연 중에 누가 세다 지금? 구리랑 아연 중에 누가 세다? 아연이 구리보다 세다. 자, 이거 지우고 이온수 변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금속 이온의 전하량에 따라서 지금 이온수가 변하는데 차이가 있네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앞에서 봤듯이 양이온의 전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체 양이온의 전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체 이온 전하량의 값은 같아져야 돼. 그래서 세 가지 상태로 살펴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원래 녹아있던 애가 아니지, 약한 녀석이라고 할게요. 약한 녀석이 플러스 1, 센 녀석이 플러스 2인 경우. 자, 전하량이 1대 2인데 반응하는 녀석의 수는 얘는 2개 감소하고 얘는 1개 늘어나요. 전하량이 1대 2일 때는 반응비가 2대 1이야. 왜 그래? 전체 전하량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1 마이너스 2, 여기서는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2, 여기서는 플러스 2. 두 개를 더했을 때 전하량의 변화가 0이어야 되니까 전하량비의 역수비가 반응비다 라고 생각해 준대요. 즉 약한 녀석의 전하량이 작아? 약한 녀석의 전하량이 작아? 하나 되는 금속 약한 녀석의 전하량이 새롭게 들어오는 녀석보다 센 녀석보다 전하량이 작으면 전체 이온수는 감소한다. 그럼 반대로 약한 녀석은 플러스 2, 센 녀석은 플러스 1이면 반응비는 몇 대 몇이 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 경우에 새롭게 늘어나는 애가 더 크죠? 약한 녀석에 비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녀석이 더 크죠? 그래서 전하량, 이온수가 증가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1, 2, 3이에요. 지금 글로 적으면 어려워요. 글로 적으면.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온수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몇 개랑 몇 개가 감소하는지를 파악을 해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 맞아요. 어려운 내용 맞아요. 자, 이제 금속과 묽은 염산에서의 반응 여기 살펴봅시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산염기 중화 반응을 나갈 텐데 그 전에 이 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산이라고 하는 녀석, 애시드라고 하는 녀석은
안에 수소 이온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묽은 염산 속에는 수소가 수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수소 이온이랑 아연이랑 반응해서 아연은 이온이 되고 수소는 전자를 얻고 분자가 되어서 날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전자를 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아연이 수소한테 전자를 준 거예요. 근데 아연은 전자를 2개 줘야 되니까 반응한 수소 이온의 수는 2개겠네. 2개잖아요. 자, 봅시다. 묽은 염산 속에 녹아있는 수소 이온과 아연이 반응하면서 수소 기체가 되어 빠져나가고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연은 수소보다 세요. 근데 수소는 금속이 아니잖아요. 근데 수소는 금속은 아닌데 금속 비스무리하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아연판에 녹아있던 아연판에 있던 아연이 부식되면서 부식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점점 수용액 수용액 속으로 이온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다시 아연판에 있는 아연이 이온이 되면서 수용액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아연판에 들어있는 아연의 수가 감소하겠네. 즉 아연판의 질량이 감소하고 비커에선 기포가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기체를 모았더니 불에 갖다 대면 톡한 소리와 함께 폭발하겠네요. 수소 기체의 성질. 자, 수용액 속의 이온수 변화 보니까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온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염화이온은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양이온을 봅시다. 아연 이온은 수가 증가했는데 수소 이온의 수는 감소했어. 수소 이온의 수는 2개 감소했고요. 아연 이온의 수는 1개 늘어났어요. 그럼 전체 이온 수는 -2 플러스 1, -1이네요. 전체 이온 수는 감소합니다. 자, 근데 2번을 봅시다. 옆에 있는 녀석을 볼게요. 묽은 염산이랑 물이랑 반응을 봤는데 얘랑 얘를 봤는데 여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어떻게 알아? 변화가 없으니까. 자,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척도는 변화가 있냐 없냐. 변화가 없으면 반응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있으면 반응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여러분한테 분필을 던졌어. 반응 안 하면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반응 안 한 거죠. 근데 내가 분필 던졌는데 고개를 돌려서 피한다거나 맞고 아야 소리를 내면은 반응을 한 거죠. 반응이 일어난 거죠. 자, 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수소가 구리보다 세다. 수소가 구리보다 세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의 여부가 결정되네. 그러면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누가 전자를 잃고 얻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겠네. 그래서 그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바로 금속의 반응 경향성입니다. 이걸 5분 설명하면은 30분 딱 되겠네요. 자, 결국 누가 더 세? 누가 양면으로 존재해? 했을 때 지금 우리는 4가지 반응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정합해 보면은 아연은 수소보다 세고 수소는 구리보다 세고 구리는 은보다 세네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표에서 아연은 수소보다 세고 수소는 구리보다 세고 구리는 은보다 세다. 즉 반응성이 크다. 누가 더 양이온으로 쉽게 존재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는 흑백이어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여기서 빨간색으로 칠해진 금속들은 자주 나오고 있어요. 문제에서 자주 나온다는 얘기겠죠.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구리, 은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밑에 있는 플러스 3, 플러스 2 얘네들은 보통 이온의 형태로 존재할 때 저렇게 존재한다. 플러스 2, 플러스 3으로 존재한다. 전자를 3개 잃고 전자를 2개 잃고 전자를 1개 잃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파란색은 수소 이온이에요. 얘는 금속은 아니지만 금속 사이에 있어요. 즉, 저 녀석보다 밑에 있는 녀석들, 저 녀석들보다 반응성이 약한 녀석들은 염산에 넣었을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구리, 은, 백금, 금 얘네는 산성 물질이랑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작아지는데요.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금, 은 얘네는 비금속 중에 일부죠. 왜 기금속으로 쓸까? 변화가 없으니까.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으니까. 얘네는 특유의 그 반짝이는 색을 유지 잘해. 그래서 비싼 거야. 금반지, 금팔찌가 왜 예쁜지 모르겠다면 왜 비싸겠어? 걔네가 반짝반짝하는 것을 잃지 않으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얘네들은 반응성이 크고요. 반응성이 클수록 뭐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부식된 상태, 즉 이온의 상태로 존재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개념은 끝이네요. 개념과 추가적인 지식은 끝입니다. 그 뒤에 있는 예제 5개를 풀어봅시다. 풀어봅시다. 푸세요.